이 에너지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상당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하고 그 디플렉션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걸 별도로 다 배워왔는데, 여기에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디플렉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플렉션을 구할 때 이 에너지법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한요소법으로 만들어진 그 패키지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 이 에너지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디플렉션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충격적으로 그 하중이 이제 작용될 때 그거를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임팩트 로딩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장의 목적을 보게 되면 formulate the strain energy stored in a member, 그 부재 내에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를 이제 그 공식화하자 그런 얘기고, when it is subjected to an actual load, bending moment, transverse shear, or torsional momen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던 축 하중하고 그 다음에 굽힘 모멘트, 또 횡전단, 그리고 토션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 부재에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apply the principle of conservation of energy. 그러면 에너지 보존이죠.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to determine the stress and deflection of a member when it is subjected to impact.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있을 때 그 부재의 스트레스와 변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적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다시 얘기하면, 임팩트 로딩이 걸릴 때 디플렉션이나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정력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이 이게 뭐죠? 뭐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가다가 여기 이제 부딪히게 되면 얘가 그 부딪혔을 때 그 충격 에너지를 이제 얘가 이제 감소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게 감소를 시켜주려면은 이 부재가 이제 변형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을 통해서 그 충격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지탱할 수가 없게 되면 뭐 할 수 없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자동차 앞에 보면 그 자동차가 충격을 흡수해주지 않으면 그 충격이 다 승객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앞에 범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승객이 있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는 거기까지 얼마나 그 앞에 있는 그 부재들이 얼마나 충격을 잘 흡수해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승객의 안전을 이제 도모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변형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크게 흡수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워크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워크하고 스트레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 알다시피 힘이 작용을 해서 그 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W라고 하는 것은 FS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가해지게 되면 힘이 가해진 방향 쪽으로 얼만큼 그 이동을 했느냐,
F를 가지고 소위 벡터로 표시하면 도트 프로덕트로 해가지고 F.S로 해서 그게 이제 work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work does work when it undergoes a displacement dx that i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force. 그러니까 어떤 힘이 이제 일을 한다는 건데 이게 그 힘과 동일한 방향으로 dx라고 하는 만큼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게 되면 그 힘은 이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If the total displacement is x, 그러면 전체의 변이가 x라고 한다면 그때 그 work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U2라고 하는 건 뭐냐면 U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고 E라고 하는 것은 external loa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행해준,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준 이 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U2 대신에 W를 많이 사용을 하죠. W하고 이 U2라고 하는 건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거의 힘을 가지고 이제 dx라고 하는, 그러니까 F와 동일한 방향으로 dx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요만한 일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동된 거리가 x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의 워크는 인테그랄 f의 dx로 표시할 수 있다. For a linear elastic material, 선형 탄성 재료에 대해서는 if the force F increased gradually from 0 to a value P, 그러면 힘 F가 0에서부터 P라고 하는 값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면 그때 work done is represented by the light color shaded triangle. 그래서 행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컬러 쉐이드 된, 그러니까 라이트 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삼각형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0에서부터 P까지 이렇게 쭉 힘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했을 때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게 라이트 컬러죠. 그래서 이렇게 요 삼각형으로 우리가 행해진 일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면적을 나타내면 되니까 면적이 2분의 1의 P 곱하기 델타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P 델타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If an additional force P prime is subsequently added, 그러니까 이제 부가적인 힘 P 프라임이 이제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더해지게 된다면, 그리고 it causes a further displacement delta prime, 이제 그것이 더 큰 변이 델타 프라임만큼, 그러니까 더 그 이후로 변이 델타 프라임만큼을 이제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P 프라임이 원래 이제 P가 있는데 P 프라임이 여기에 더 부가적으로 가해져서 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만큼의 변이를 더 만들었다면, then the work done by P, 그 P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P 프라임에 의해서 행해진 일 말고 P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represented by the dark color shaped rectangle.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 P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작용이 돼서 0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제 잡아당겨 가지고 요만한 일을 했는데, 여기에 P 프라임이 걸려 가지고 P 델타 프라임만큼의 변이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거기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델타 프라임만큼의 일을 얘가 행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P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델타 프라임만큼 그 변이가 일어나는 동안에 행해준 요만한 일을 더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P에, 그러니까 P 델타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어지는 일은 요만큼인데, 그 다음에 P 프라임이 걸려가지고 델타 프라임이 되게 되면 여기서 P 델타, P 프라임까지 행해준 일은 이제 요만큼이 되고, 그 대신에 이미 있었던 힘 P에 의해서 또 행해지는 일이 P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에다가 델타 프라임만큼 더 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이 행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이만한 힘이 걸려 있을 때는 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만큼의 원래 있었던 힘에 의해서 일이 더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일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미소체적 요소를 보게 되면 길이가 dx, dy, dz로 되어 있고, 여기에 시그마 z라고 하는 스트레스만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그마 z에 의해서 이 나타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미소 요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dfz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 그렇게 되면 시그마 z에다가 dx, dy를 곱한 게 힘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z da인데 이 da가 dx 곱하기 dy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늘어나는 길이를 우리가 델타 z인데, 그것도 요 미소 요소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d에 델타 z라고 표시를 한다면, 여기는 이제 입실론 z에 dz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그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델타가 되는 건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시그마 z가 딱 걸리는 게 아니고 0에서부터 쭉 증가가 돼 가지고 시그마 z까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보는 거죠. 우리는 정력학적인 걸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2분의 1 dfz라고 하는 힘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길이의 변화가 입실론 z,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2분의 1의 dfz에다가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dfz는 여기에서 계산한 것처럼 시그마 z dx dy가 되고, 여기 d 델타 z는 입실론 z dz가 돼서 입실론 z dz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du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 시그마 z 입실론 z, 그 다음에 dx dy dg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소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dv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그 저장되는 그 변형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만한 미소 요소에 대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전체 부피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면 이거를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 부피에 대해서 그 저장되는 이 스트레인 에너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1/2의 시그마 z 입실론 z 한 다음에 dv에 대해서 전체적인 볼륨에 대한 이제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로서 이러한 축 하중이 걸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Consider a bar of variable yet slightly tapered cross section. 이 tapered cross sec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져 있다는 겁니다. 단면이 경사져 있는데, 이 경사도가 크게 되면 재료역학에서 계산한 결과가 굉장히 큰 에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슬라이틀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가 적어도 한 10도 정도 이렇게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고, 그래서 슬라이틀이 경사진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The which is subject to an actual load coincident with a bar centroidal axis. 그럼 그 바의 중심 축과 일치되는 축 하중을 받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사진 그 테이퍼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여기 센트로이달 엑시스,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는 축에 요 n이라고 하는 그 축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 그때의 이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시그마 입실론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여기에 시그마가 이쪽에 왔을 때는 뭘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A분의 N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수식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요 수식은 여기 시그마 입실론인데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훅스로에 의해서 2 곱하기 입실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입실론이 뭐가 돼요? 2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실론 대신에 2분의 시그마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이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A분의 N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2E는 그대로 있고 이 시그마가 A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제곱 d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크로스 섹션이 X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가 이 면적이 이제 프리즈매틱 바다 하게 되면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다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dV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꿔줄 수가 있느냐 하면 dA 곱하기 dX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d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A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컨스턴트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A만 여기 곱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dx가 돼서 이 dx에 대한 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되겠죠? 0에서부터 L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게 A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UI라고 하는 것이 2A 2분의 N 제곱 L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축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식은 뭐가 되죠? 이제 제너럴하게 표시를 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A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요것을 계산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긴데 뭐 천천히 읽어보죠. One of the two high strength steel bolt A and B shown in figure.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볼트 A하고 볼트 B가 high strength steel로 만들어진 볼트가 이제 is to be chosen to support the sudden tensile loading. 그래서 갑작스러운 tensile loading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A와 B 볼트 중에 하나가 이 sudden tensile loading을 지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For the choice,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greatest amount of elastic strain energy. 그러니까 탄성 변형 에너지의 가장 큰 양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that each bolt can absorb. 각각의 볼트가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큰 탄성 변형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지금 이제 요렇게 두 개의 볼트가 있는데 이 두 개 볼트 중에서 여기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어떤 쪽이 더 큰 변형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더 큰 스트레인 에너지를 받는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자. 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볼트 A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볼트 A has a diameter of 20mm for 50mm of its length. 뭔 얘기냐면 여기 A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m에 대해서는 다이어메타가 20mm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 root 또는 smallest diameter of 18mm within the 6mm threaded region. threaded reg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사산이 있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나사산이 있는 영역, 여기 6mm에 대해서는 다이어메타가 18mm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가 지금 되어 있네요. 6mm에 대해서는 18mm를 갖고 있고 50mm에 대해서는 20mm를 가지고 있다. 또 볼트 B는 has offset thread. 이게 지금 그림이 재밌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사를 판 거죠. 여기는 이제 나사를 깎은 겁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사가 이미 있는데 그 다음 걸 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보다 이쪽에 있는 이 지름이 더 큰 겁니다. 그걸 이제 offset threa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uch that the diameter throughout its 46mm length can be taken as 18m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6mm인데 그거의 그 지름은 18mm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in both cases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neglect the extra material that make up the thread. 그 나사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엑스트라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하고, 그 다음에 E의 ST를 210MPa, 시그마 Y를 310MPa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힘이 그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힘까지를 우리 이 나사산이 그 지탱을 해줄 수가 있느냐 하게 되면 소위 항복 강도까지는 이제 얘가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Y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시그마 Y에 A라고 하는 면적을 곱해준 만큼의 힘을 이제 얘가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 맥시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시그마 Y A가 돼서 시그마 Y가 310이고 A는 파이 이제 R 제곱이죠. R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 힘이 걸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힘이 걸려 있을 때 그 A라고 하는 소위 A라고 하는 볼트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죠? 그 볼트가 그 일정한 단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서는 50mm로 그러니까 50mm까지는 20mm로 일정하고 그 아래가 18mm로 또 일정하니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a 2분의 n 제곱 l을 이렇게 50mm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6mm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2a가 하게 되면 a가 다르죠. 하나는 20mm였고 그 아래에 있는 여기 6mm에 대해서는 18mm였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이 파이 r 제곱인데 그 20mm에 대한 것이고 얘는 파이 r에서 이 r이 그 18mm에 대한 다이아메타 18mm에 대한 r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2.708 줄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이제 얻어집니다. 결국은 그 볼트 A에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B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B에 대해서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56m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18mm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 하나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4분의 파이 D 제곱해서 18의 제곱을 쓰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 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까 계산했던 거 그대로 넣으면 되고, L이라고 하는 것도 56mm가 되죠. 56mm. 그래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3.26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A라고 하는 볼트가 그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는 2.7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에서 그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3.26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B 쪽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흡수되는 에너지가 B가 크니까 우리는 A보다는 B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 아까 서든 텐사일 포스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충격적으로 힘을 준다는 거죠. 그 충격적으로 힘을 딱 줬을 때 얘가 지탱을 하려고 하면 그 소위 흡수시키는 에너지가 커야 이제 안전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은 뭐 볼트 B가 36% 정도 더 많은 탄성 변형 에너지를 이제 흡수할 수가 있다.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변형이 많이 되면 될수록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딩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strain energy derived from bending moment. 그래서 지금 하중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strain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밴딩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I분의 MY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계산을 해 왔는데, 우리가 이 식을 알고 있잖아요. UI가 2E분의 시그마 제곱 D V입니다. 이거 라지 V. 이 라지 V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시그마를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요 굽힌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대신에 I분의 MY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 over 2E는 그대로 있고 시그마 대신에 I분의 MY. 그래서 제곱 TV를 TA와 TX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중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I라고 하는 것이 이 DA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Y라고 하는 것도 요 면적하고 관계가 있어서 자, UI를 이제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전체 볼륨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적분 기호가 지금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면적에 대해서 생기고 또 하나는 이 길이에 대해서 생긴 겁니다. 길이는 0에서부터 L까지, 그 다음에 y제곱 d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적에 대한 적분이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x에 대한 적분이 됩니다. 근데 요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뭐에 대한 정의가 되느냐 하면 이게 i라고 하는 소위 i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i하고 하나가 없어져서 2i분의 그 다음에 m제곱 이거가 이제 i였었으니까 없어졌고 그 다음에 dx가 남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제너럴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i라고 하는 것과 e라고 하는 것과 m이라고 하는 것이 x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다 상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L만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i분의 m제곱 L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멘트가 일정하게 걸리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이 프리즈매틱일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밴딩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는 예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determine the elastic strain energy due to bending of the cantilevered beam in figure. EI is constant. 뭐 EI는 일정하게 놓고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균일 분포 화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스트레인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그거죠. 그럼 여기서는 아까 그 수식에도 있듯이 이제 이 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M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여기 이무의 X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W고 그 다음에 X만큼 작용하고 있으니까 WX라고 하는 힘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X가 됩니다.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WX 곱하기 2분의 X가 되고 거기에 같은 방향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W의 2분의 X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U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M 대신에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W 2분의 X 제곱의 전체 제곱.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가 지금 그 문제를 좀 잘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determine the bending strain energy in region AB of the beam shown in figure. EI is constant. 그러니까 그 빔의 AB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 bending strain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네다지본데 A에서부터 B까지 요 사이에 저장되는 이 밴딩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지금 다양하게 있죠. 이 무슨 거냐면 자 X1이라고 하는 소위 X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B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X2만큼 이렇게 X2라고 하는 그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이 B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X2만큼 떨어진 곳 여기를 이제 그 여기서 모멘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 C라고 하는 데서부터 X3라고 하는 좌표를 이용을 해서 요 영역 내에 들어가 있는 변형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죠? 다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영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좌표계를 이걸 사용하든 이걸 사용하든 이걸 사용하든 결국 여기 안에 저장되는 걸 구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러한 좌표계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 X1을 사용하게 된다면 P가 여기에 있고 X1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M1이 이제 작용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M1은 마이너스 PX1이 되겠죠. 그래서 M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X1이 되고 따라서 UI라고 하는 것이 2EI분의 M제곱 DX인데 여기 M 대신에 여기 M 대신에 요걸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PX1이 되고 그래서 그거의 제곱 그 다음에 적분이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X2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다면 X2를 갖고 측정을 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하고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자, 여기를 자르는데 여기를 자르게 되면 이쪽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여기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여기를 사용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X2라고 놨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라서 모멘트를 구해야 되겠죠. 그 모멘트를 여기 구하기 위해서 이걸 자르게 되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잘랐을 때 여기를 쓸까요? 아니면 여기를 쓸까요? 아니면 여기를 쓸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르면 딱 두 개의 부재만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를 자르게 되면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근데 X2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어서의 M2를 구하게 되면 이 L이라고 하는 디멘전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X2는 여기서부터 측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M2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2에 자, 이거를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M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2P 곱하기 X2 플러스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데 P 곱하기 X2 플러스 L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요러한 수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M2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M2를 대입을 시켜서 적분을 하게 되면 똑같이 6EI분의 P제곱 L 3승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또 이번에는 X3라고 하는 좌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잘라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자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M3 그 다음에 플러스 2P 곱하기 요 길이가 X3에서 L을 빼는 그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P 곱하기 X3가 됩니다. 요렇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M3를 이제 구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이거를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인 에너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적분을 하면 돼. 적분은 이게 X3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적분이 되냐 하면 요 구간만 지금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L에서부터 여기 2L까지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마치 그냥 연습 문제 정말 엑서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우리야 뭐 당연히 이렇게 어렵게 M을 구할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이제 이러한 X1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에 대해서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X1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죠. X3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요만큼. 그래서 적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서 더하면 토탈 스트레인 에너지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train energy derived from transverse strain. 그러면 이게 변형률로부터 우리가 유도하는 strain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러한 아주 제너럴한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바로 이러한 경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스트레인 에너지는 2분의 시그마 입실론 dV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응력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잖아요. 노멀 스트레스하고 쉐어 스트레스하고 딱 두 개니까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쉐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경우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타우가 될 거고 입실론 대신에 감마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유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우가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 식을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직육면체로 되어 있었던 것이 감마만큼 이제 변형을 일으켰다 하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요만큼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타우가 이제 사방으로 다 이제 작용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타우에 의해서 여기 나타나는 힘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타우에다가 dy 곱하기 dx 한 것이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타우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겼어요? 여기 감마 곱하기 요 길이 dz만큼의 요만큼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힘 곱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힘은 타우에다가
dy 곱하기 d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감마 곱하기 dz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타우 감마 dx dy dz가 이제 dv하고 똑같고, 그래서 토탈 스트레인 에너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 그 다음에 타우 감마를 볼륨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그게 토탈 그 변형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감마를 뭘로 바꿔주냐면 G분의 타우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훅스로에 의해서. 그래서 G분의 타우 하게 되면 여기 G가 생기고 타우가 두 개가 돼서 타우 제곱의 dv.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랜스버스 스트레인 하게 되면 이 타우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가 돼요? 트랜스버스 쉐어가인 경우 그때 이제 타우가 생기고, 그때 타우는 어떻게 계산해요? IT분의 VQ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의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횡 전단이 걸려 있는 경우에 타우는 IT분의 VQ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유도했었던 스트레인 에너지식 2G분의 타우 제곱, 그 다음에 dv 토탈 이제 부피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해주는 요 식은 요 타우 대신에 IT분의 VQ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또 dv를 da와 dx로 우리가 이게 분리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x에 그러니까 a에 대한 적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적분하고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2g i 제곱분의 v 제곱 여기까지는 면적하고 상관이 없어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테그랄 t 제곱 q 제곱 da라고 하는 거 요거 텀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dx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약간 모양을 바꿔줘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V가 작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버스 쉐어가 아니라 그냥 쉐어 포스가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 2GA분의 V제곱 그 다음에 이제 dx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가 되게 되면 뭐하고 유사한 식이 되느냐 하면 아까 텐션이 걸렸던 경우에 이게 0에서부터 L까지 2 2A분의 N 제곱 dx 이렇게 나왔던 수식이 있었죠. 이게 이제 노멀 스트레스가 걸려 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쉐어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면 여기가 V가 되면서 쉐어 스트레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영수 모듈러스가 뭐죠? 이게 G입니다. 이게 G가 되고 A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것을 바꿔주자는 거예요.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바꿔주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요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FS라고 하는 것으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때문에 여기 A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를 이제 여기다 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FS를 I 제곱분의 이거에다가 여기 A를 곱해 준 것을 FS라고 놓게 되면 여기에 요 수식을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FS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면 이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FS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폼 팩터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에 있어서는 직사각형 단면에 대한 것을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한번 구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원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단면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 FS를 한번 계산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T라고 하는 것은 B가 될 거고, A는 당연히 B 곱하기 H가 되고, I는 12분의 BH의 3승이 돼서, 이건 뭐 다 아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Y 바 A 프라임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요 y라고 하는 요 위치에 있어서의 지금 뭐 타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은 이제 요 위에 면적이 됩니다. 요 면적에다가 y 바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y 바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산했지만 여기 길이 y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h에서 요 y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반을 나눠주면 되죠. 그게 요겁니다. 2분의 h 마이너스 y 해놓고 반으로 나눠주고 원래 있었던 y를 더해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b 곱하기 바로 요 길이가 되니까 2분의 h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2분의 b에 4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거 많이 봤던 수식이죠. 요거를 요 식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t 대신에 요 b를 집어넣고 I 대신에 12분의 bh 삼성을 집어넣고 여기 a 대신에 bh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식이 나옵니다. 요 식. fs는 i를 집어넣으면 12분의 bh 삼성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어서 bh 그 다음에 적분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h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h까지 그 다음에 여기 t의 제곱이 이제 b의 제곱 그 다음에 q의 제곱이 여기 q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b 제곱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제곱 그 다음에 dy가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5분의 6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5분의 6이 여기 앞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적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fs가 5분의 6으로 지금 계산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단면인 경우에 스트레인 에너지는 fs를 이용한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형 단면에 대해서 풀어라 그렇게 되면 원형 단면에 대해서 이거 다시 계산을 해줘야죠. 그럼 여기에 값이 당연히 달라질 거고 이제 여기가 변해서 하여간 형태는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게 이제 캔틀레버 빔이니까. 자, determine the strain energy in the cantilever beam due to shear if the beam has a square cross section and it is subjected to a uniform distributed load W. 그러니까 이렇게 W가 작용하고 있는데 요 단면은 스퀘어 크로스 섹션이라는 거죠. 스퀘어 크로스 섹션. 이때 쉐어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해 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식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면 바로 이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x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v를 계산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걸 갖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v하고 이 wx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v는 마이너스 wx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시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직사각형인 경우에 5분의 6이니까 5분의 6을 집어넣고 v 대신에 마이너스 wx를 집어넣어서 이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토션에 대해서 또 스트레인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럼 뭐 타우라고 하는 것이 J분의 T로로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을 해왔죠. 그 다음에 UI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니까 여기 타우 대신에 J분의 T로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이거 잘못 들어와 있죠? 이게 뭐가 돼야 되죠? J가 돼야 됩니다. J.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셔가 들어가야지. 그걸 집어넣게 되면 여기 와서 이제 여기가 J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T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로 제곱 DA 그 다음에 이걸 면적과 길이로 나눠 가지고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뭐가 되죠? 이것이 바로
극관성 모멘트의 정의입니다. 그게 바로 J가 되죠. 그래서 요 J가 없고 하나가 없어져서 2GJ분의 T제곱 dx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까 그 모멘트가 있을 때는 이 UI가 뭘로 계산됐었죠? 2EI분의 M제곱 dx 이렇게 계산됐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형태죠. 자, 그래서 이제 UI라고 하는 것은 2GJ분의 T제곱 L로, 이건 뭐냐면 그 단면적이 길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에 요 적분이 간단하게 여기 L만 들어가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런데 토션인 경우에는 이 J라고 하는 것이 원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계산되지만 뭐 직사각형이다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탄성학에서 갖고 오게 되면 그 J라고 하는 것은 C에 H에 B 3승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요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J를 또 여기다 대입을 해서 UI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뭐 항상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탄성학에서 있었던 식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오면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뭐 이 문제 안 읽어봐도 되겠죠. 보나마나 뭘 구하라는 거야?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해라는 거죠.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구간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구간이 서로 다른 토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를 받겠어요? 여기 40뉴턴 메타라고 하는 걸 받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55면 15뉴턴 메타를 받겠죠. 그 다음에 뭘 사용하면 돼요? 이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 대해서 하나 계산하고 요 구간에 대해서 하나 계산해서 더하면 토탈 스트레인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J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파이 뭐 C5의 4승 마이너스 CI의 4승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고, 그다음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이 앞에 있는 거가 이제 40Nm고 뒤에 있는 것이 15Nm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제 토탈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는 하중의 종류가 축 하중이 있고, 밴딩 모멘트가 있고, 트랜스버스 쉐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토션이 있었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유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유도된 거를 보게 되면 모양이 M이 있게 되면 E하고 I가 따라오게 되고, T가 있게 되면 G하고 J가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쉐어 포스다 하게 되면 G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고 A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 하중이 관련되어 있으면 E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 A가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수식이 다 똑같죠. 2배의 EA 아니면 EI 아니면 GA 아니면 GJ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위가 N, V, M, T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의 제곱 형태고, 그래서 뭐 요 형태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축 하중이 걸리는 형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유추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3에서 뭐냐면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었죠? 워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워크.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그 힘과 같은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겼을 때 그때의 일은 어떻게 정의한다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한 것을 쭉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과
스트레인 에너지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재료가 변형을 하게 되면 재료는 결국은 무슨 에너지를 갖게 돼요? 변형 에너지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힘을 줘갖고 얘를 변형을 시키게 되면 이 재료 내부에는 이 힘 때문에 시그마하고 입실론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스트레인 에너지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어떤 부재에 우리가 힘을 주어서 변형을 시켰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부재에다가 일을 해줬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F라고 하는 힘을 줘서 델타만큼 변형을 시켰다 하는 일을 우리가 해준 거예요. 근데 재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힘 때문에 시그마가 생겨났고 또 델타가 이제 변형이 되면서 이제 입실론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와 입실론으로 해서 스트레인 에너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힘을 줘서 일을 해줬다는 이야기는 결국 재료 내부에는 스트레인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행해준 일과 재료 내부에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그렇게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서 뭐 변형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줘서 얘를 변형을 시켰다고 하면 일을 해줬고 내부에서는 변형 에너지로 우리 저장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놔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놔주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 얘가 돌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과 변형 에너지의 값이 같고 그 변형 에너지는 소위 나중에 그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physically, 물리적으로 the external load tends to deform the body. 그러면 외부의 하중이 물체를 변형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so that the load do external work, UE or W, as they are displaced. 그것들이 이제 변이를 하게 될 때 외부 1, U2라고 표시하든가 아니면 W로 표시하는 2를 이제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external work가 caused by the load, 외력에 의해서,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외부 1이라고 하는 것은 is transformed into internal work, 내부의 일 또는 strain energy UI로 변환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UI는 which is stored within the body, 그 물체 내에 저장이 되는 내부 strain energy 아니면 내부 일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the load are removed, 그 하중이 제거가 될 때 the strain energy restored the body back to its original undeformed position. 그래서 그 그러니까 스트레인 에너지가 그 물체를 원래의 변형되지 않았던 그 위치 쪽으로 되돌릴 때 이제 되돌리는 것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뭐 한다? 이게 if죠. Provided the material's elastic limit is not exceeded. 그 재료의 탄성 한도가 초과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러겠죠. 왜 그러겠어요? 탄성 영역에서는 그게 그대로 다 돌아가는 에너지로 사용되겠지만 소성이 되면 뭐가 되죠? 소성이 되게 되면 소성 에너지로 얘가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돌아가는 에너지 다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소성 영역에 들어가서 놓게 되면 원래 위치로 다 돌아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남게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 보존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행해진 일과 재료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P 델타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힘을 줘서 델타만큼 변이시킬 때 사용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재료 내부에 저장되는 탄성 변형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시그마는 왜 붙었겠어요? 부재가 프리즈매틱 부재가 2개 이상 있을 때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뭐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자, 만약에 축하중이다. 축하중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가해준 힘이 P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N이 어떤 값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P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P하고 여기 P가 이제 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갖고 요 델타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시그마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막대 하나만 있다. 그러면 행해준 일은 2분의 1 P 델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는 2A 2분의 P 제곱 L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2분의 1 없어지고 P하고 P 하나 없어지게 되면 델타만 남죠. 그 델타가 얼마가 돼요? A 2분의 PL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축하중이 가해졌을 때 델타는 A분의 PL이다. 그래서 바로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 델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트러스가 있어요. 트러스의 요 부분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결국 이 힘 때문에 이 힘이 이 트러스 구조에다가 행해준 일은 2분의 1 P 델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힘에 의해서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다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스트레스와 입실론을 가지고 스트레인 에너지를 쫙 계산을 하게 되면 요 일의 양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심플리 서포티드 빔에다가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가 델타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일이 이 힘이 이 이 단순 지지부에다가 행해준 일은 2분의 1 P 델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i분의 m제곱 dx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모멘트가 다 뭘로 표시가 될 거예요? 다 P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P하고 여기에 P가 있어서 델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모멘트에 의해서는 변위가 세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행해준 일은 2분의 1 m0 세타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i분의 m제곱 dx가 돼서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게 됩니다. 이게 요식하고 이 식이 뭘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델타와 여기에 세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뒤에서 계속 델타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예제죠. 자, the 3-bar truss in figure is subjected to a horizontal force of 20 kN. 이 20kN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If the cross-sectional area of each member is 100 mm square, 그러니까 여기에 멤버들의 면적이 100제곱밀리미터라고 하면 determine the horizontal displacement at point B. B에 있어서의 horizontal displacement라고 하면 이쪽 방향의
변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은 200기가파스칼을 사용한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일단 여기에 있어서의 변위를 계산해라 하게 되면 힘이 20kN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2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요 힘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하는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요거의 변화된 길이, 그죠? 옮겨간, 이동된 거리를 지금 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힘이 여기에다가 행해준 일은 얼마가 돼요? 이 20kN이 이 트러스 구조에다가 행해준 일은 2분의 1 P 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20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뭐와 같아야 돼요?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힘들을 다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거 계산 가능해요? 트러스 구조에 대해서 여기 각 트러스에 걸리는 힘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뭐 간단하게 평형 방정식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 점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근데 일단 여기에서 뭘 먼저 구해야 되겠죠? A하고 C에서 나타나는 반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점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힘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풀면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kN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힘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는 여기 이게 반력입니다. CY가.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여기 반력이 없어도 여기에서부터 이거의 값이 계산되니까 우리가 언노운이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죠? 절전법이라고 그러죠. 조인트 메서드라고 하죠.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두 개의 언노운만 있으면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도 원래는 세 개이지만 이 값이 여기서 계산이 된다면 또 두 개만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반력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전법을 쓰게 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게 되면 2분의 1 P 델타가 각각에 걸리는 그 힘들로 만들어지는 변형 에너지를 다 더한 것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2분의 1 P가 20kN, 그 다음에 변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11.547, 이거에 대해서는 23.094,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20. 그래가지고 다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 B가 계산이 되고, A하고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A하고 이 값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A가 100이고, 이 값이 200이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델타 B가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델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cantilever beam has a rectangular cross section and is subjected to a load P. 여기 P라고 하는 하중을 받고 있다. Determine the displacement of the load. EI is constant. 자, 이렇게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이 점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답이 얼마죠? 3EI분의 PL3. 이거 계산하게 되면 3EI분의 PL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P를 보게 되면 얘에 의해서 모멘트가 생기죠. 그럼 여기를 잘랐을 때 이 모멘트가 마이너스 PX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모멘트만 가지고 지금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m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하고 이게 같다라고 놓게 되면 여기가 2 때문에 여기가 3이 되고 p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델타가 얼마가 돼요? 3이하이분의 P를 3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엄밀하게 계산을 한다면 이거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이게 지금 트랜스버스 쉐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여기 P가 작용할 때 여기에 행해준 일은 이만큼인데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트랜스버스 쉐어 스트레스 때문에 그 저장되는 탄성 변형 에너지는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때문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 플러스 이거가 돼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기 디플렉션 계산할 적에 3이하이분의 P의 3성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요만큼이 더 붙어 있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를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에너지는 매우 작다가 됩니다. 매우 작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식이 뭘 의미하냐면 이거와 이거를 비교했을 때 얘가 엄청나게 클 때만 요 델타가 3이하이분의 Pl 3승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이러한 조건이 어느 때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알아본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이 I가 된 겁니다. I 대신에 12분의 BH 3성을 집어넣고 A 대신에 BH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BH 여기 BH 없어지고 해서 그 다음에 P제곱 L P제곱 여기가 L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6하고 12가 있어서 2배가 돼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P제곱 이거 다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남는 것만 보게 되면 요게 남고 또 약분할 거 다 해서 남는 것만 보면 요만큼이 남습니다. 근데 E라고 하는 거하고 G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에 있어요? G라고 하는 것은 2배의 1 플러스 μ분의 2라고 하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대략 여기가 이제 0.3이니까 대략 요 2라고 하는 것은 3G보다는 이제 작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6이니까 작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요 2 대신에 3G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3G. 그렇게 되면 G하고 G 없어지고 3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2가 1로 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10분의 9가 됩니다. 그죠? 자, 암산 잘 해봐요. 여기가 2인데 3G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1로 넘겨주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G 없어지고 여기에 2를 이쪽으로 넘기면 10이 돼요. 그래서 0.9가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H분의 L의 제곱이 남죠. 그래서 요것이 성립이 되게 되면 밴딩 모멘트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H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은 보에 있어서 얼만큼 크죠? 엄청 크죠. 그죠? 원래 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길이가 그 단면의 디멘전에 비해서 엄청 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H분의 L은 이게 엄청 큽니다.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5배만 되더라도 스트레인 에너지가 밴딩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가 그 쉐어에 의한 것보다 28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5배만 돼도. 근데 보통은 이게 10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트랜스버스 쉐어에 의해서 저장되는 에너지는 정말 무시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수식이 성립이 되고 따라서 델타는 3이하이분의 PL3승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티모셴코 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보의 이름은 오일러 베르누이 빔이었죠. 그죠? 1학기 때 했는지 모르지만. 자, 그것은 오일러 베르누이 보라고 하는 것은 쉐어 스트레스의 영향을 무시한 겁니다. 근데 쉐어 스트레스의 영향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티모셴코 빔이 돼요. 그래서 쉐어를 포함시키게 되면 이러한 수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쉐어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이것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것이 워낙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L분의 H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